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기억도 있겠지만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아서 정리가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어려움을 더해주죠. 가족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시의 할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는 종종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으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그 어떤 것으로 마음고생하거나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대기업 사내 커플로 제가 먼저 입사를 해서 과장이었고 남자친구는 늦게 입사한 편이어서 아직 사원입니다. 예비 시부모는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건강하시며 식당이 유명하지 않아서 간간히 생활비 정도만 보신대요. 아버님은 병원비와 예전에 식당이 망한 적이 있어서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집은 작고 허름한 빌라 반자입니다. 시부모님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며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알리기 위해 먼저 예비 시부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고 고급스러운 한정식당으로 예약했지만 시부모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승진한 것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과 연애의 성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결혼아, 너희 결혼한다니까 말해. 오늘 밤인 줄 알았어. 우리 연애도 길어와서 나이도 이제 결혼해도 괜찮겠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혼할까 생각 중인데 어때? 우리가 오랫동안 시부모님과도 지내고 잘 지냈으니까 말없이 결혼해도 될 줄 알았어. 걸림돌 없을 줄 알았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혼 얘기하자마자 어머님은 당황한 말씀하셨어. 우리 연애할 때는 소리 한 번 안 하셨는데. 결혼은 반대하겠단다. 내 엄마가 이런 소리를? 우리 만나서 결혼 생각하니까? 왜 이래? 다른 건 다 봐줬는데 이혼한 집안이랑은 상관없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랑은 결혼시키지 말겠다. 아비 없이 자라거나 이혼한 집안에서 자랐다면 안 됐을 거란다. 아버지 없이 잘해 시어머니야?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마디를 직접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한 부모 어린이들은 못 배웠다는 얘긴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여서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하려고 했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면 좀 심하시지 않아요? 한 가정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으셨나요? 우리 사귈 때는 이런 얘긴 없었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얘기하시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연애할 때 이런 얘긴 없었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비 신랑과 4개월 동안 잘 지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변하시는 건 이상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버지도 한 부모 가정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나요? 사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같은 입장이니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예비 시아버지는 좀 회피하는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되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어. 정말 이상한 대답이었어. 나는 너무 황당했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엄마를 욕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화를 내며 저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뉘앙스를 많이 풍겨왔는데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혀를 세게 차며 저를 싫어하셨어요. 이런 버릇은 어떻게 배웠는지 나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너도 부모가 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취급할까요? 이런 말에도 노여워하는 지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며 그냥은 떠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돈과 바람 문제로 엄청 고생했어요. 엄마까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결심하셨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도 혼자 자라거나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혼 후 몇 차례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고통받았고 결국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나 한동안 오지 않아 우리를 찾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서 알고 보니 술을 마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불운한 가정사정이 내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는 평범하게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라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일이죠. 평범하게 살아도 힘든데 어떤 세월이 지나도 그런 어둡고 구겨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는 딱 맞는 아이예요. 이런 말을 듣니까 더 자신감을 얻죠? 여기서 먹을 것도 없으니 그냥 가야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야 했을 거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지만 엄마가 쏟아내는 눈물을 많이 본 결과 엄마의 지혜를 따르고 올바르게 자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모르고서는 그저 죄송하고 슬프다는 감정만 들 뿐이에요. 내 마음에는 내가 알아서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만 하면 되겠죠? 우린 일어설 거라고요. 너희들끼리 먹으러 가세요. 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님은 화내며 아버지와 식당을 나갔습니다. 나에겐 불운한 과거가 있었지만 엄마와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를 찾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잘 지내왔지만 이젠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을 욕하는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을 요청하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 가족을 욕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신랑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실망스러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지? 우리 엄마는 너무 나빠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어색했고 예비 신랑이 좋아하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그 이후 나는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싫다고 말하지 그래도 부모님이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건 아니지만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예비 신랑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았으며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는 예비 신랑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당신은 정말 독재자구나. 남자를 아주 잘 다루는구나.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면 이럴까? 우리 착한 아들이 나한테 이러니 내가 뭘 시킨 거니? 내가 어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 전 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시연 씨도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걸 이해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였길래요? 내가 시킨 걸까? 내가 이 결혼을 승낙해 줄까? 아니, 자식이니까 부모가 나서야지. 결혼 연령은 너무 어린데 결혼은 결코 안 돼. 그걸로 알았어라. 아침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불쾌한 전화 때문에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내자 같이 사무실을 쓰는 예비 신랑도 저를 주시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둘이 따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 만나지 말자. 우리 엄마가 허락 안 하면 부리님이 어른이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어. 그래도 부모님과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말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자. 축복을 받고 결혼하고 싶어. 오직 당신만 있으면 돼. 너의 마음이 다치는 건 싫어. 우리 엄마가 강요하는 건 나도 좀. 나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야. 내가 방어막이 되어줄게. 내 의지는 이 정도니까. 우리의 결혼에 대해 엄마는 생각하지 말고 진행하자. 알았지?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결혼을 진행하자. 그럼 내일부터 결혼을 진행해 나가자. 예비 신랑의 의지는 분명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대를 하셔도 우리의 결혼은 진행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듣니까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댁은 이상해도 남편을 잘 만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퇴근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우리 엄마에게 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 이혼이 별거니. 내가 이혼을 괜히 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살아. 그 예비 사돈이라는 분도 좀 심하시다. 이건 선을 넘는 발언이지. 너는 그나저나 결혼 꼭 해야겠니? 나도 다시 생각해봤어. 그런데 시원 씨가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면 둘이 그냥 하자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어. 엄마, 나는 시연 씨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 엄마도 너희가 좋다면 됐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둘이 잘 살아가는 거야. 힘든 길이라도. 엄마가 꼭 같이 있어줄게. 그날 밤, 예비 신랑도 집에 돌아가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해도 결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청난 감정 싸움이 벌어졌고 예비 시어머님은 실망하며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예비 신랑은 엄마를 찾아가 결혼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부동산업을 하며 직전까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이를 기억하고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사 없이 결혼 이야기를 제기했는데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 결혼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부모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혼과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시집 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자녀들이 결혼을 반대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반대한다 해서 결심을 바꿀 거면 오래전에 이미 바뀔 거예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아이가 소중하다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딸한텐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자신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이혼 가정의 편견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 예비 시어머님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혼한 부모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빈곤할지 생각해봐요.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무례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요. 다시 전화하시고 오세요. 우리 집처럼 양자가 될 집이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제 딸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집안에 들인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면 나가주세요. 자녀들과 대화하겠습니다. 자녀들과 상견례장에서 만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비 시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퇴근 후에 엄마가 제게 예비 시어머님과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말을 듣고 제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무례한 어르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혼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 했어요.
내가 좋다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괴롭게 느꼈어요. 우연찮게 예비 신랑이 전화를 했고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았죠.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한 일 때문에 남자친구도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고 집을 뒤집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어조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나 집을 뒤집고 나왔어. 우리 부모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했죠. 자기가 이미 집을 나왔다며 어머님은 무엇을 하시려 하는 건지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어머님은 편견이 심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속상하구나. 앞으로 부모님과 의견을 공유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고 신혼집을 찾아봐야겠어요. 먼저 살림을 꾸미고 결혼이 이렇게 어렵다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결혼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처음부터 힘든 일들이 많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할 말이 없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엄마와 나는 별개라고 생각해줘. 나는 엄마와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말고 나아가자. 예비 신랑의 태도가 매우 균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을 재고하거나 포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비 신랑의 입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나 또한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와의 이유 없는 논쟁 끝에 호텔로 피하려 하던 예비 신랑과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이 매우 좋지 않고 피로한 모습을 보였어요. 호텔 생활은 불편하고 올바르게 식사하거나 챙겨 입지 못해서 꼬르륵해 보였어요. 집에 있는 방은 여유롭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금방 집을 구해야 해서 우리 집에서 기거하도록 권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줄 몰랐어요. 상처받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시어머니 대신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서방 네, 난 상관없어. 내가 중간에서 많이 힘든 건 알아. 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짐을 풀고 푹 쉬어. 저쪽 끝방이 원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소해놨어. 우리는 남의 집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주길 바래 감사합니다. 저는 장모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사를 할 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예비 신랑의 의지는 완전히 확고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자신의 부모님의 모진 말에 제가 듣지 못하게끔 하겠다며 의절을 하는 일이 있어도 저를 지키겠다고 했죠.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여자만 셋이거든요.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살았다가 남자가 집에 있으니까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예비 신랑이 많은 걸 달라놓게 했습니다. 정문을 이곳 세면대가 막혀서 안 내려가는데요. 제가 한번 순 좀 봐도 돼요? 아우, 이게 이지베이션 때부터 말썽이더라. 내가 이용액도 부어보고 머리카락 빼는 걸로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이거 풀러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부르지 뭐, 제가 있는데 뭘 사람을 불러요? 궁금하다면 제가 해볼게요. 예비 신랑은 능숙하게 공구로 뚝딱뚝딱 하더니 고질적으로 말썽이었던 세면대 물 막힘을 해결했어요. 우리 새 모녀는 너무 신기했어요. 싱크대 문짝들이 다 어긋나 있어서 제가 다 손 좀 많았습니다. 화장실 문도 내려앉아서 잘 안 닫혀서 그것도 고쳐놨고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사람 불러야 되거나 싱크대는 바꿔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기술자네. 자네가 집에서 있으니 안정되네요. 당신이 끓여주셨는데 식사비는 내가 부담하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분야에 흥미가 많아서 좋아합니다. 집이 새 것처럼 좋아 보여요. 김서방, 오늘 맛있는 반찬을 준비할게요. 무얼 먹고 싶은가요?
정말로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 온 후부터 즐거워졌어요. 한 달 정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전처럼 불편한 점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엄마도 예비 신랑을 편히 대하고 제 동생도 형수를 보며 본받았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비 시부모님 집에서는 고생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정말로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아들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놀라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정말 놀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나와 예비 남편이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에 오라고 불러서 왔어요. 이혼한 여자가 귀한 우리 아들을 데리려 해서 놀라고 화가 나서 당황했어요. 왜 그러세요? 살아서 미쳤나 봐요. 엄마, 뭘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어휴, 잘못된 일을 저지르다니 미쳤어. 지금 막창까지 가보겠다는 건 얼마나 미친 짓인데. 내가 아직 이혼 안 한 거야 라고 말했잖아. 전에 결혼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 너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후회돼. 예비 장모님을 치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야? 우리 가족이 다 뒤집히고 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나타났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서 등을 돌려가셨어. 무슨 사태야?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왜 그 사람이 여기 나타났어요? 화장실로 가신 건가요? 왜 이 집에 오신 건가요? 두려워하다 말고요. 네, 맞아요. 재혼할 예정이에요. 본래 상견례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이런 상황에선 모르겠네요. 아니요, 대표님과는 재혼이 아니라고요.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어머니가 만난 분이에요. 처음엔 1년 뒤에 재혼해야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따로 살지만 새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오셨어. 주말에 가끔 집에 왔던 분이죠. 이미 서로 집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요상한 편견을 가진 게 잘못이었나 봐. 우리 새아빠는 사실 지역에서 유명한 재료 납품 업체 사장이에요. 그는 매우 유명하고 음식점들은 대부분 그의 회사와 거의 모두 계약을 맺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연히 새아빠를 알고 계셔요. 새아빠는 명성이 좋으며 사업을 크게 영위해 재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성이 좋다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몰래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사람 좋은 바보 사업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뒤늦게 우리 엄마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는 예비 신랑에게도 못했어요. 새 아빠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 딸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좀 불쾌해요. 한 가정에서 자라면 못 배운 아이가 될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건 대표님께서 한 말일 거예요. 뭐, 대표님이면 결혼을 시켜줘야겠네요. 뭐라고요? 아빠가 되면 다를 거라니까요. 한 가정에서 자란다고 결핍이 있을 거라고 반대하셨잖아요. 하지만 대표님은 미국에서 결혼시켜야 한다며? 대표님께서 아무나 만나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어떤 소리인가요? 누가 결혼을 시켰다고요? 회장님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 딸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절대로 사돈이 될 생각은 없으니 깨어나고 나가주세요. 새 아빠는 크고 울부짖는 목소리로 사돈을 맺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보통 화를 잘 내지 않는다던데 이렇게 무섭게 생긴 표정은 처음 봤어요. 예비 장모도 그 모습을 보니 깊은 생각에 빠져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동이 가라앉고 나니 저녁이고 예비 신랑이 짐을 싸두리에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이만 집에 돌아갈게요.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자주 오실까 봐요. 이 일은 집에서 해결한 후 돌아갈게요. 수고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와 이야기 잘 해보고 연락도 해요. 예비 신랑이 집에 돌아가자 그날 밤 둘의 대화가 잘 돼요. 예비 장모님의 미안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잘못을 인정할게. 널 상처 주어 미안해. 내 잘못으로 부모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니 받아들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깐 나도 미안합니다. 전처럼 우리 앞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지만 잠깐만 바꿔주세요. 예비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데 왜 받아주지 않는 건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잊어버려야겠다며 그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과 제 어머니도 대화해서 어머니도 용서해줬어요. 다음 날 제 어머니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제 어머니는 우리가 좋은 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대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큰 산을 넘으려다 어머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말에 예비 신부와 예비 시어머님 식당에 잠시 들렀는데 여러 사람들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들어갔어요. 내 돈 갚으라, 돈 내놔라고 외치고 있었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돈을 갚지 않고 이리까지 오게 됐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갚겠다고 했잖아라며 말하더니 식당에서 이리저리 싸우니까 어떻게 돈을 갚겠냐고. 여긴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해라고 했어요. 아들 팔아서 돈 빌릴 만큼 어디 있어서 돈을 갚겠냐. 이자가 붙어 다시 오리발이 되겠군.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돈을 어디에 숨겼나요? 많은 돈을 다 쓴 것 아니겠죠? 아니도록 남은 돈은 내놓으세요. 아, 내놓으라고 말했잖아요. 돈은 다 썼지 않나요? 만약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사냥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머물러 서는 게 아니라 나가요. 어머님은 진땀을 흘리며 빚쟁이들로부터 막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은 식당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지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자 빚쟁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붙었어요. 그러던 중 예비 신랑이 멱살을 잡았어요. 아들이야, 너 맞지? 내 돈을 내놔. 어서 내 돈을 주세요. 왜 엄마가 빌린 돈을 달라는 거죠? 또 말해주세요. 엄마께 돈을 갚으라고 했던 거예요. 내 돈을 내놔. 피 같은 내 돈, 내놔. 한평생 모은 돈인데 왜 그 돈이 필요한지요? 빚쟁이들이 예비 남편을 끌고 하며 넘어뜨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몸싸움으로 난리였어요. 누군가 다치거나 큰일 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이어 경찰이 와서 난리는 멈췄고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나도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분명히 이분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나 봐요. 돈을 갚지 않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거 전에 맞아요. 이 사람 그 돈도 다 썼대요. 내 피 같은 내 돈 어떻게 아이고. 빌린 돈이 자그마치 몇 억이 되는데 아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셨어요. 솔직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엄마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주식이 뭔 줄 알고 해. 정말 다 날렸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야? 그게 아니 나도 처음에는 가계월세랑 재료비가 밀리니까 그거 해결해보자고 빌린 거지 뭐라고. 그 좀 빌릴 때 뭐라고 했어? 자기 아들이 대기업 천자회사 다닌다고 신용 보장한다고 했잖아. 돈 못 갚으면 아들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면? 예비 시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돈을 빌렸고요. 그 돈을 필요한데 쓰지 않고 주식과 코인으로 운영했다가 쫄딱 망한 겁니다. 조금만 재미 보고 다 갚으려고 했어? 원금의 딱 2배만 되면 그만두려고 한 거였어. 진짜야.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나도 몰랐다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나도 그래?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억울하다는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이야. 억울한 건 나야?
내년 믿고 돈 빌려준 내가 억울하지. 그렇다고 이렇게 찾아와 내 아들한테. 그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얼굴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을 상해로 고소할 거야? 너를 사기로 고소할 테니까? 다른 가족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내 결혼식에만 경찰이 껴있지? 미쳤어. 정신 차려. 밥이라도 한 번 사주자. 아들 결혼식 한 번 열어보자. 돈이 들어와서 빚을 갚으라고. 양반, 지금 무슨 운동 중이야? 여기서 싸움을 벌여 축의금이라도 가져가겠다고? 나는 미친 것 같다. 아들 결혼식은 반드시 열어야 해. 어떤 수단을 써야 결혼시키지 않고 싶어? 내가 죽을 때까지 반대를 멈출 수 없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어머니는 우리 곁에 있는 걸 잊은 걸까? 그녀는 주저없이 머릿속으로 하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눈치를 살피셨어요. 아버지는 표정을 지을 수 없었고 손에서 땀이 나는 대로 멈춰 있었어요. 결혼 반대한 걸까봐 걱정되었어요. 빚 때문에 결혼식장이 쫓아올까 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댁을 넘어가 적발당할까 봐 우리 엄마가 범한 죄를 엄마가 치료해야지. 낯선 사람을 왜 잡으셨나요? 왜 그러세요? 아이들, 조용히 하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 없이 자란 가정에서 이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의 가족이 그녀의 엄마가 한 행동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결혼식 전에 엄마가 자신의 이름과 소속 회사를 팔면서 빚을 지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도 이 여자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너 어디 안전한 곳에 가 있어?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 기다려.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빚이 수억 원이나 되고 갚을 능력이 없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걱정돼 쫓겨다니는 것을 설명했다. 아버지와 여동생도 충격을 받아서 온 동안 어리둥절해했고 예비 신랑을 집으로 데려와 우리 집에서 살게 했다. 그 후 예비 신랑은 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했고 여동생은 혼자 살기로 했다. 어머니는 사실상 쫓겨난 상황이라 식당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을 잃었다. 이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소환해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에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우려해 조용한 성당에서 식사를 했다. 추가로 남편의 어머니가 새아빠 회사에 많은 빚을 졌다고 한다. 물품을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아 많은 빚을 쌓았고 수급이 막혀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엄마의 일은 전혀 궁금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도 마음 아프거나 슬프지 않아요. 자기가 한 집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 맞아, 자네가 잘하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자네가 자네 엄마 같지 않아서 참 좋아.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정의로워서 좋아. 아빠,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제가 남자라서 정말 잘 골랐어요. 그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럼 또 누구 닮았다고 그러지? 엄마 닮았어서 그런 거야? 그래, 여보야, 맞지? 알고, 분명해. 엄마 닮았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야? 남편은 엄마 이야기를 듣고 씁쓸해했지만 우리랑 함께 사면서 엄마를 잊으려고 했더니 요즘 밝아졌어요. 남편이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나았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가질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가족이 변함없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원한 가을을 만끽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